올해 공적개발 원조 총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612억 원 증가한 2조 4,39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3일 정부는 서면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제2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ODA 총 규모 2조 4,394억 원 가운데 양자협력은 1조 9,479억 원이며 다자협력은 4,915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 2조 3,782억 원에 비해 612억 원 증가한 것으로 국민 총소득 대비 ODA 재원 규모는 약 0.15%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44개의 기관에서 1,230개의 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지원을 지난해 17.1%에서 올해 18.7%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교통, 수자원, 교육, 보건, 에너지,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신농촌개발 패러다임 등 4가지 주제의 정책 방향이 설정됐으며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을 위해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을 대상으로 국가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또 코트디부아르, 필리핀, 우간다 등을 대상으로 개발도상국의 소녀 대상 교육, 보건, 직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베트남, 팔레스타인 등을 대상으로는 정책 및 제도 수립 역량 강화,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며 신농촌 개발 패러다임 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여건에 맞는 농촌개발 모델 확산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새해에도 고통스러운 난민아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난민 상한제 요구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면서 난민 통제를 주도하는 호르스트 제호퍼 기독사회당 당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에른주 총리 제호퍼 당수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3일 일요신문 빌트암존탁 인터뷰에서 올해 난민 상한 수치를 20만 명으로 제시했으며 과거 경험상 10만 명에서 최다 20만 명이 독일 사회가 통합을 감당할 수준이라고 근거를 덧붙였습니다. 또 작년 12월 바이에른주로 들어온 난민이 하루 평균 4,000명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해 통틀어 셈하면 150만 명인데 이런 수치는 감당할 수 없다면서 EU 차원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난민 유입을 크게 줄이되 상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제호퍼 당수가 강력히 촉구하자 다른 정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연정 소수당인 사회민주당의 토르스텐 셰퍼 귄벨 부당수는 지난 4일 일간지 파사우어노이에 프레세를 통해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의 다툼이 정부가 하는 일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양당의 불협화음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난민 사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낮 12시 북한이 첫 수소폭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전격 발표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정부는 강력한 제재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오후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여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 1차장은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 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핵실험에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안보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긴급회의가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소집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1, 2, 3차 핵실험에 따라 제1718호, 1874호, 2094호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양자 제재 등 2중 3중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이번 핵실험으로 이 같은 제재에 더해 보다 강도 높은 새로운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관계 회복을 모색해오던 북중 관계도 다시 경색되는 등 한반도 정세는 급속하게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ODA 웹TV 길주혜였습니다.